안녕하세요. 코로나 스페셜 4월 14일 편입니다. 4월 14일 하우스 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 분기 10일 정도쯤 되면 제가 이제 하우스 뷰를 올렸죠. 리서치 자료를 누르면 하우스 뷰가 제일 먼저 뜨고 제가 지금까지 20번 정도쯤 올렸는데 이번에 올린 거는 21번째 하우스 뷰가 해당되겠네요. 이번에 하우스 뷰를 쓰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초유에 일어난 사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본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 작성을 하면서 제일 많이 고민했던 부분들은 뭔가 하면 포트폴리오를 짜긴 예전처럼 채권 부동산이 좋으면서 주식이라든지 이게 나쁜 적도 있었고, 근데 지금처럼 채권 부동산 주식이 한꺼번에 다 같이 오르고 한꺼번에 다 같이 떨어진 적이 없었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오히려 현금이 어느 정도쯤 비중을 차지하는가가 전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즉, 캐시가 킹인지 혹은 캐시가 트래시인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한 비중을 하는 것들은 답이 나와 있었어요. 답은 뭔가 하면 캐시는 트래시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현금이 가장 수익이 낮았기 때문이죠. 좀 변동성이 심하다 한다 하더라도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금 비중을 낮추고 다른 자산에 대한 비중을 늘렸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현금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낼 때가 있었던 거죠. 2018년도가 그랬고 그때는 모든 주식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1, 4분기도 그렇죠. 근데 현재는 위험자산의 하락률이 과거 어느 때와 비교해도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즉 2008년 금융위기 때 수준으로 주가는 이미 1, 4분기에 크게 하락을 했죠. 그리고 현재까지는 나름대로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좀 있었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예측이 힘든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저만 힘든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현재 선택을 하기에 되게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것들이 저는 OECD 경기선행지수였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OECD 경기선행지수는 어떤 식으로 발표를 해왔냐 하면 발표해온 것이 이렇게 발표를 해왔습니다. 한글로 된 버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ECD 통계 자료가 있고 OECD 통계 자료를 보면 매월 11개 OECD 경기생 지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즉 2020년 1월 달에 11월 달 두 달 전과를 발표를 했고 2020년도 2월 달에도 또 두 달 전 자료를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 자료가 발표 났을 때마다 제가 발표 나는 거 확인하고 하우스비를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좀 기이한 일이 일어났던 것은 첫 번째 3월 달 자료가 없죠. 3월 10일께는 OECD 사무국에 들어갔더니 이번에는 경기생주를 발표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뭔가 좀 문제가 좀 되게 찜찜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4월 달에 발표를 했어요. 4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 더 기이한 것은 그날 나온 자료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2020년 3월 달 자료까지를 발표를 한 겁니다. 즉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발표를 하지 않은 것을 두 달치를 연속으로 낸 것이 아니라 3개월치를 연속으로 내게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기이한 자료가 만들어졌고 그 자료 뒤에 보면 설명도 했어요. 설명도 해서 뭐 영어로 돼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있었다라고 돼 있고 뭐 여기는 거의 직역을 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월 8일 공개를 했고 OECD 모든 회원국들의 경기가 크게 하락을 해서 샤프 슬로우다운을 보였다. 그래서 쭉 샤프 슬로우다운이라고 돼 있죠. 인도를 제외하고 전부 다 급격하게 하락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그림을 그려봐도 똑같은 자료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 더 황당해요. 부가적인 설명이 더 황당한데 이거는 제가 여기다가 이제 붙여놨습니다. 뭐라 써놨는가 하면 현재 경기 사용 지수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몇 달 동안은 이렇게 주의해서 읽어주세요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현재 지표는 예측력이 크게 축소됐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락다운이 얼마나 갈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지표는 선행 지표가 아니라 현재 동행 지표에 가까워요. 즉 그래서 4월 달에 지난 3월 달까지의 현재 경기를 만든 거죠. 그래서 현재는 이 부분이 현재 경제가 나쁘다는 것은 사실인데 도대체 얼마나 위축될지를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폐쇄의 종료를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는 경기 위축이 언제 종료될지도 예상할 수 없어요. 또 폐쇄가 연장이 된다 하더라도 새로운 현실,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는 우리 삶이 약간 달라졌죠.
거기에 따라서 가계와 기업이 어떻게 적응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전에는 경기 선행지수는 예측력이 없어요라는 겁니다. 즉 현재는 도대체 예측 가능합니까? 라고 말하면 오로지 바이러스만이 예측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바이러스 makes the timeline 이라고 하는 말이 정말 유행인 거죠. 그러니까 벤 버냉키 전 FRB 의장도 경기의 회복이 V자형이라고 했다가 V자형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하우스 뷰를 쓰는 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모든 전문가 그룹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예측 가능하냐? 그럼 예측 못하겠다. 그럼 도대체 하루하루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그때그때 반응할 뿐이라는 거죠. 즉 예측하고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반응할 뿐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재 지표를 발표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예상은 하고 뭔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냉정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자료를 보자면 이렇습니다. 미국 지표가 다 하락으로 돌았고 중국도 하락으로 돌았죠. 그리고 한국도 다 하락으로 돌았습니다. 즉 모든 경기 지표가 다 하락으로 돌아섰는데 기이한 것은 중국의 가이신 지수가 혼자서 현재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근데 뭐 중국 지표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과연 이 지표 자체가 그 신뢰도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신뢰도가 없어서 중국에 대한 지표는 뭐 논외로 한다 하더라 하면 모든 전 세계 메이저 국가들은 다시 봄이 왔다가 다시 겨울로 다 돌아선 그런 상황이죠. 즉 1월 달에 제가 겨울이라고 얘기를 했고 중간 즈음에 봄으로 돌아섰다고 얘기를 했고 이제는 봄이 완연해야 될 그런 시점인데 다시 계절은 겨울로 돌아섰습니다. 모든 국가들의 실적은 다 하락으로 돌아섰고요. 주가가 큰 폭으로 빠지면서 미국의 고평가도 소폭으로 바뀌었고 중국은 저평가, 한국도 모든 지표들이 저평가 수준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현재 상황은 계절로 얘기하자면 어디 있냐라고 얘기를 하면 한국과 미국은 저성장 저물가의 상황이니까 채권이 베스트죠. 그 다음에 중국은 하나는 고성장, 하나는 저성장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채권과 주식 사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림을 그리면 이 그림이 중간 즈음에 와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중간 정도 즈음에. 그럼 여기도 미국과 한국은 이제 미래로 본다라고 생각하면 저성장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뭔가 경기가 회복이 되는데, 이 기간이 현재는 예측이 거의 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뭐 바텀업으로 본다라고 생각하면 미국의 기업의 실적은 샤프하게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락을 했고 중국도 상승했다 다시 하락을 했고 한국도 다시 하락을 하는 그런 상황을 겪겠습니다. 그런 상황.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보자라고 하면 미국이 이제 소폭 상승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은 여기 보면 중국은 적정 주가 수준이죠. 그 다음에 한국은 소폭 하락, 그다음에 소폭 저평가 이런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현재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현금에 대한 비중을 얼마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제 거의 해답에 가깝습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저는 현금에 대한 비중을 최소한으로 가져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제가 뭐 몇몇 분들한테는 제가 수업을 하고 하는데 업데이트를 해드렸지만 저는 현금에 대한 비중은 많아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현금은 장기적인 부분으로 본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비중을 그렇게 키워야 될 필요는 없다. 그래서 2018년도 현금, 채권이 가장 좋은 시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주식이 좋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2020년 1사분기도 마치 2018년도처럼 현금과 채권에 대한 비중이 되게 큰 똑같은 그림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현금에 대한 비중을 많이 하는 것은 그것은 각자의 판단이긴 하지만 좀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말한 현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플러스지 마이너스인 부분은 없습니다. 즉 대출받아서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에 대한 비중을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놓고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포트폴리오 어떻게 짜야 될 건가? 포트폴리오는 당연히 겨울이니까 겨울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짜시면 됩니다. 짜면 되고 현재 놀랍게도 중국이 그나마 괜찮으니까 해외 주식은 또 중국에 대한 비중을 소폭 가져가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급속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포트폴리오도 기존에 있는 포트폴리오를 정확하게 저 비율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을까?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하게 되면 낙폭 과대주는 오르게 마련이죠. 그 다음에 이제 경제가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또 거기에 맞는 적합한 업종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이드라인은 큰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제 적절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하우스 뷰보다 하우스 뷰를 제가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것보다 오히려 시장 상황에 들어와서 현재 계속적으로 이르는 하일드 스프레드라든지 확진자 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판단을 내린 것이 오히려 더 정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자, 오늘은 2020년 4월 14일이고 내일은 선거일이고 그 다음에 선거에 따라서 뭔가 또 변화가 생기겠죠. 그래서 좀 더 나은 나라로 가고 좀 더 좋은 여건으로 가고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좀 품어봅니다. 많은 여러분들의 그 건승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